네. 자, 부장님 한번 화이팅 한번 하세요. 네. 자, 부장님. 화이팅! 자, 부장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지금 대표님이 사실은 법률은 만인의 평등해야 되는데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지금 가장 공경에 처하시고 네, 뭐 공격 아니에요. 이게 뭐 공격이에요. 네, 되게 힘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이런 공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햇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 주민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정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되게 펀드 자금으로 하고 뭐 보장은 어딘가 해주고 지금 예를 들어 뭐 지자체 에너지공사라든지 또 농어촌공사 아까 그 비축농지 같은 거를 공공의 영역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에서 저 부실 채권이 많은데 태양광 쪽은 부실 채권이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요가 될 리가 없잖아요. 예. 안정적 수입이 있는데. 예, 안정적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익권 담보 대출로 해주면은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신용 가지고 이름만 내면 되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지원만 해주세요. 예, 이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상님께 제안 드려서 이렇게 그 이렇게 훌륭한 분은 왜 자꾸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희한해요. 참. 안 희한해요. 제가 전국을 이제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을 기획으로 다니는 중인데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노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골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농로 위로 쫙 깔면 논둑 밭둑에 고랑잎으로 쭉 깔면은 다 먹고 살 길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나라가 그렇게 해주면 허용만 해주면 뭐 돈 없어도 다 할 수 있고 이제 수익 보장이 되니까 나 장기 계약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매출도 확보하고 예. 그러면 뭐 현금 안 들여도 되고 마을 주민들이 하게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민간의 이 독점하려는 업자들 이익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잘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 그것도 다 정치라는 일이에요. 국가가 모범적 사례를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 미래에 첫 출발지에 서 계신 분으로 똑같은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막화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림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미니 묘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보내가지고 좀 살림을 좀 풍성하게 하고 저희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래 같은 거 바꿔가지고 와요? 예, 바꿔가지고 그런 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산림을 좀 관리를 좀 해서 산불 요번에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것도 있는데 산불 난 지역을 공원화해가지고 지금 태양광 발전해서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 합법적 시설이 필요한데 자가용으로 쓰는 데는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자가용은 예, 자가용은 하면 문제인데 인허가는 아닌데 간헐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냉난방까지 하려면 한 20kW 정도를 하게 되면은 여름하고 겨울에는 자가용 하면 되는데 공간에 남습니다. 그 팔아야 그럼 돼요. 내가 쓰고 남는 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합법화. 예, 합법화가 돼야 되는데 요건 이제 특례 같은 걸 통해서 태양광 할수 시설을 있도록. 하는 거는 무허용물에도 허용해 주자. 예, 예, 원래 폐가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런 특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골집이 워낙 무허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옛날에 뭐 허가 없을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양성화하자 그러면은 근데 거기 말씀하고 죄송한데 예. 거기 대개 시골집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게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그 위에다 시설하려면 그 안정성이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안전한 거를 이제 담보하면서 해야 돼요. 보강하면서 예. 그런 안전 구조를 이렇게 근데 시험하면서 맨 땅에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지 않아요? 지붕보다는? 예, 맨 땅에도 맨 땅에 하는 게 덜 들지 않습니까? 더 듭니다. 예, 다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높이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지붕에 올리는 게 더 싸요. 쌉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붕에 못 올리게 되면은 택지이면은 설치할 수 있게 또 규제를 이제 뭐 3kg가 아니라 지금은 3kg 자가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kg, 20kg까지 나중에 좀 별도로 한번 예.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21년도에 구양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 개별적인 1호기, 2호기, 3호기가 그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이 가능하게 시행령을 민주당에서 바꿨습니다. 민주당 타소중립위에서 그걸 바꾸면서 구양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 주택 지붕에 개별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로 하면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예, 그럼 경비도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 특별히 요구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무허가를 하더라도 물론 안전검사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면은 냉난방까지는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만들어. 그걸 한전에다 남는 전기를 이제 팔고 예, 부족할 때는 한전 거를 사고 예. 그걸 하려면 예. 한전이 좀 일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지금도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구양리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력 개통망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 저기 전남이나 여기는 좀 더 복잡하게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한전이랑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요? 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주에는요, 이런 마을이 34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추가를 하고 있다고? 아니, 제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제일 그 기둥을 많이 3kg짜리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걸 예,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대규모로? 저희는 지붕 넓이만큼 올려서 냉난방까지 해결하게 에너지 자립까지 여기 가려면 몇백 킬로와트 된다는 거지. 어떤 거? 아까 우리 부모가 1메가와트입니다. 1000kW. 1000kW입니다. 예. 근데 3kW짜리 아, 그건 개별 아니고- 주택에 한 아닙니다. 네. 마을 회관 이런 데서도 아, 예. 저희가 공유자랑 34개를 제일 전국에 제일 많이 깔았고, 소규모 예. 아니, 단절된 거 얘기하는 네. 거예요. 이제 좀 규모 있게. 예. 여기 농촌 지역이라 그 농민들이 조금 원하는 게 그럼 말씀이죠. 네. 네네네. 여기로 나오세요. 여기로 나오세요. 아니 거기 여기 안 거기서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여기 앉아서 앉으세요. 앉아서 여기 앉으세요. 아니 뭐 지금 대표님 보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거의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제가 봐도 60대 이상만 지금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가 이렇게 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시골이 지금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렇게 초등학교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다 아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언제나 문제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책 이런 걸 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도 연구 중입니다. 일단 젊은 너무, 이제 예. 제 아들도 이제 농사 그 필요성이야 모두가 공감하고 네, 있죠. 네. 일단 소득이 안정이 돼야 정착을 하는데 이제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자칫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빚더미 안정이 부족거든요.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국에 특히 외곽 지역에 인구들이 좀 낮은 데는 그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걸 최대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청년 귀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200kW 영농형 태양광으로 밑에 농사 짓고 쿼터를 주자.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쿼터만 주면은 거기 순이익이 월 200 나오거든요. 그럼 20년간 1kW에 10,000원. 예, 200kW면은 1200평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거기에서 월 200만 원이 나옵니다. 영농형 태양광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되는 건 지금 절대 농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든 농지? 모든 농지에 지금 영농형 아예 태양광 못하게 됐어 농지. 8년만 하게 일시 사용화가 돼 있는데 저 이제 저 상대 농지 소위 예, 상대 농지. 예. 절대 농지. 절대 농지는 안 그것도 되고 못합니다. 진흥구역 아닌 곳에 8년만 돼 있는데 저희 법안이 일단 20년 이상 그걸 고쳐야 그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고쳐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 복지를 위해서 할 때는 이 자원이 공유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공사 비축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으로 사용하자. 그럴 경우에는 절대 농지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어쨌든 뭐 선생님 말씀은
청년이나 동네 사람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가 농사져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을 예를 들면 한 평, 예. 한 평, 예. 밭 예를 들면 예. 남향밭, 예. 평지밭 예. 한 평을 태양광을 깐다면 평균 수익이 얼마 돼요? 그러니까 600평에 영농형으로 100kW 600평에 그 월 100만 원. 600평에 예. 월 100만 원. 예. 그러면은 순수익. 월 예, 순수익. 순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면 한 가구가 사는 건 문제가 예. 없으니까 예. 1,800평 예. 정도를 시설할 수 있다면 예. 근데 그걸 꼭 바칠 필요는 없고 예. 뭐 예, 영농형으로. 도급이 해도 되고 뭐 뒷땅이 해도 되고 지붕이 해도 되고 어쨌든 영농형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일반으로 하면 조금 덜 필요하고. 운동용으로 하면 어쨌든 좀 빗들어올 때 예. 비워놔야 되니까 예. 예. 한 가구가 600평이면 월 100만 원 예. 수익이 가능하다. 예. 농사 짓는 것보다 특별하네요. 계산하면 그 쌀 농사 지으면은 같은 면적의 7배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태양광 소득이. 쌀 소득보다. 이건 지원, 정부 지원도 안 해주면 되잖아요. 정부 지원 말고 금융으로 하자. 예, 금융 지원. 예, 금융 지원만 해주자. 제도만 고치면 돼요.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예, 거예요. 안 할 이게 어쨌든 제가 봐도 이 바람이나 이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예를 들면 수익 창출이 지금은 햇빛, 바람이 최강입니다. 예. 이제 제일 큰 걸림돌은 이 마을 거점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 고령화 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마을이 없어지고 소멸이 될까봐 이게 이제 가장 큰 그게 가장 걱정인 문제인 거죠.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농사 짓게끔 하는 이런 구조가 가야 농촌 마을도 미래가 있지 않냐. 사실 이런 걱정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어디 외곽 마을이 태양광 발전시설 많이 넣었다. 근데 사실은 거의 거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문제. 예. 그래서 개별적인 것들은 좀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체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면 공평하게 혜택을 그러니까 받을 수 이게 있어요. 자칫하면 좀더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예, 다 들어와서 하고 설치하고 자기는 딴 데 살고. 딴 데. 예, 그건 좀 지양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평하게 하려면 있는 사람들한테 규제가 필요하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빨갱이, 뭐 사회주의자 얘기는. 아니, 여기 마을 주민 전체가 함께 혜택을 보는. 원래 그러면 근데 저희 마을 식당 하나 부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주 영토행은 37개는요. 여주에 기금이 있는데 그 한 500억 이상 있었는데 그 돈을 그러면 여주형 태양광으로 돌려라. 그래서 거기에 대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게 이자, 금융이자만 되면 시설을 해줘라.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공적 자금의 투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금이 연간 수익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만 보장하게 되면 그 돈을 20년 동안은 회수하게 하고 나머지의 이익금은 다 마을로 돌려라. 이렇게 전체 설계로 추진됐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마을이 자꾸 없어진다, 사람이. 예, 인구가 좀 그래서 요즘은 남편이에요. 저 그러니까요. 어제 갔던데 이제 가고 저, 저희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저희가 막내예요. 모두가 네.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죠. 또 뭐 다른 말씀? 예, 또 한 가지는 네. 저희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쌀값이 너무 수년 동안 쌀값 회복되지 않아갖고 너무 요즘 큰 얼마예요? 문제예요. 예, 지금 뭐 18만 원? 수년, 예? 한 지금 전국 평균 한 18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18만 정도 4천원 뭐 그런.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뭐 윤석열이 정부가 약속한 거는 20만 원 약속을 해놓고 예, 오히려 그 지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양국관리법도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했지만 계속 통과가 안 돼, 거부권 행사해갖고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대표님 당선돼서 대통령 되시면 예, 양국관리법 꼭 통과시키셔갖고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게 합리적 예측을 통해서 재배 면적을 대체 작물 그
정작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면 그 네. 사람들이 거기서 고를 거라고요. 예. 그 균형을 맞추면 한 2, 3천억이면 될 일을 예. 옛날 몇 조 단위로 돈을 지금 먼저 농림부에서 지금 먼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면적 조정도 강제로 지금 할당하고 있다. 예, 할당을 해서 사실은 가격의 보장 없이 그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려면 농민들만 그 사실은 수급 조절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데 정부는 책임 안 지고 농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회주의인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논 있는데 농사 짓지 마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대체작물 예. 그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 되지. 예. 그걸 지속적으로 왜안 해야 하려고 그러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 2, 3년 동안 했을 때는 예.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예. 효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조절의 실패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그 수급 조절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 정부가 실패해놓고 책임을 전혀 안 지니까 이런 사람 왜 떨어뜨리냐고. 네,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꼭 당선되셔가지고 꼭 양옥갈비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쌀값 보장해 주십시오. 쌀값도 심각해요. 이제 일본이 쌀값이 막 두 네, 배가 맞습니다. 올라가지고 예. 심각하죠. 예. 우리도 언젠가 그래야 될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예. 일본이 저 농민 평균 연령이 71세인데 저희가 69세입니다. 2년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1년, 2년 뒤에 닥칠 일이에요. 그래도 농가 지원금으로 치면 우리가 일본이 한 3분의 1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200 몇십만 원, 저희가 700 몇십만 원. 쌀값도 이게 중요하죠. 저희 생업이기 때문에 저에서는 개인한테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안 보상하죠. 쌀값 안정됐지. 그 영농형 태양광 시설하면 시설비 들잖아요. 네. 그럼 그거 다시 그 논밭으로 전환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 나사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돌리면 그 시멘트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냥 스크류로 받고 스크류로 빼면 됩니다. 땅에다? 예. 그리고 1메가와트 설치하는데 2주면 됩니다. 그럼 때가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아, 그러니까 예, 빼서 다 볼트고 너트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치했다가 비상시다 근데 하면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논밭을 전용을 했다가 예. 정말 비상사태가 발생해. 예를 들면 뭐 곡물 수입이 안 된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뭐 흉작이 발생해서 곡물가가 폭등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논밭으로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고 영농 태양광에 쌀농사 하면은 80% 수확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수확도 나오고 뭐 복구도 바로 가능하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쌀농사 짓는 것보다 태양광 설치하면 6배로 오면은 예. 제가 근데 6배라고 해서 동네 그 얘기하고 다녔더니 예. 저기 어디 진짜 갔더니 1.5배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예. 6배, 7배인데 여주쌀 같으면은 한 5배 정도 되고 저 남녘 가면 한 10배도 되고 값 차이가 쌀값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좀 전문 얘기 좀 예, 그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너지 소득이 검증을 한번 해봐요. 예. 대표님 그 새만금 왔을 때 그러던데 영농용 태양광은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식량.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용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신속하게 전답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전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용되지 않은 겁니다. 시설만 되는 거고 시설에도 기둥 사이만 이제 약간 소출이 줄어드는 거고 높이는 어느 정도 4m. 트랙터나 이런 거 예, 다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다 봤는데 근데 저기 내 재밌었어요. 내 관심사. 그 요즘 그 태양광 발전판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신물질들을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예. 투명체 비슷한 것도 나온다던데. 아까 저기 보신 거, 그 주차장에 보신 게 양면입니다. 아래로도 태양광이 들어가는. 근데 그 햇빛이 투과는 안 되고 예.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과되는 것도 있고, 뭐 아주 부드러운 것도 있고, 색깔 있는 것도 있고, 요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아주 우리 농촌이나 여기 인구 소멸 지역 예. 군 단위 이런 데는 먹고 사는 길은 지금으로서는 이게 거의 유일한 길. 예. 예. 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는 고온 피해 때문에
쌀 소출이 한 1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쌀값이 그렇게 폭락했어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게 수급 조절을 이렇게 많이 엉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영농용 태양광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그런 고온 피해를 좀 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농용이 상당히 오히려 좋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고온 피해 때문에 쌀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고온 피해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예, 우리가 작년에 고온 피해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또 중평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말씀하신 거 잘 챙겨서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 다른 지역도 혜택을 좀 받을 것 같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부탁은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